병풍을 두른 듯한 산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경상북도 칠곡의 한 마을. 경치 좋고 인심 좋은 이곳에 16년 전 귀촌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미숙 씨. 그녀는 요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.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. 지금 내집에서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. 이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. 감옥이에요, 감옥. 그녀가 창살 넘어 가리킨 곳으로 한 남자가 보이는데요. 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미숙 씨. 그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입니다. 아저씨 앞에 계셔가지고 울렸는데 있어요? 무서워가지고. 경찰에 전화를 걸고 난 뒤 미숙 씨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좀처럼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. 저기 있잖아. 저기 있잖아요. 행여 남자에게 들키진 않을까 한 발 한 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미숙 씨. 때마침 경찰이 도착합니다. 본인이 저 사람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스마트워치 지금 돼 있고요.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.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. 공기 좋은 데서 꽃 가꾸면서 사는 거.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거든요. 우리가 별채가 비어 있으니까 누구 와서 살면은 뭐 좋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. 나중에 또 면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이 동네 떠나기 싫다는데 어차피 집 비어 있으니까 그럼 살게 해주자. 오갈 데가 없다는 70대 남성 박 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당시 비어 있었던 별채를 월세 16만 원에 내어줬다는데요. 그저 따뜻한 정을 베풀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더니 연장을 들고 집 주인인 미숙 씨에게 달려드는 박 씨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아침부터 저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. 뭐 아침에 택배차에 돌 던지고 뭐라고 중얼중얼해요. 짐작컨대 왜 내 마당에 들어왔느냐 그 얘기예요. 그날 아침 택배 기사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박 씨. 잠시 뒤 밖이 소란스러워 나온 미숙 씨에게 느닷없이 그 불똥이 튀었다는 겁니다. 막 저한테 뭐 욕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연장 있죠. 그걸 휘두르고 점점 저한테 오는 거예요. 하지만 박 씨는 참 집요하게도 그녀를 따라왔다는데요. 박 씨 손에는 밭을 가는 데 쓰는 삽괭이가 들려 있어 몹시 위험했답니다.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천막 서 있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. 머리를 잡아 당겼어요. 당겨가지고 끌려가서 이렇게 차 박힌 거예요. 누워가지고 한 손으로는 연장 맞고 여기가 다친 거지. 이렇게. 머리채까지 잡혀 끌려간 미숙 씨는 각막이 손상될 정도로 박 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. 대체 무슨 이유로 박 씨는 집주인인 미숙 씨에게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벌였을까? 미숙 씨는 한 가지 짚히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. 이사 온 며칠 후부터 여기 있었던 짐들이 뭐 이렇게 그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또 여기 박스에 있었던 그 뚝배기 같은 거 못 찾는 거예요. 저도 어디로 갔는지를. 2년 전 세입자 박 씨가 이사 온 뒤부터 무슨 일인지 그녀의 물건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.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이제 동생 방에서 도둑 맞은 거예요. 컴퓨터 또 캐리어 기증품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 아저씨한테 이렇게 가보면 그 아저씨한테 있어. 아저씨가 왜 그러세요? 근데 치워주려고 그랬대. 알고 보니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박 씨였답니다. 참다 못한 미숙 씨의 남동생이 나섰지만 사실은 여기에 누님 집하고 저하고 들어오지 마시고요. 제빨리 다 갖다 놓으세요 지금. 대수롭지 않게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박 씨. 결국 미숙 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별도 사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무구속으로 해야 도둑을 못 내가지고 노역에 유실 보냈지. 노역형을 끝낸 박 씨는 다시 미숙 씨의 별채로 돌아왔고
더 이상 세입자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미숙 씨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. 택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내 집에서 나가라 했는데 24년 3월까지 나가기로 이렇게 글씨 썼어요. 제가 직접. 원래 계약한 날짜보다 더 빨리 집에서 나가 달라는 미숙 씨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박 씨. 그런데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.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면 못 쫓아내는 거예요. 거리라는 게. 그가 돌연 마음을 바꿨답니다. 문제는 집 주인인 미숙 씨의 집에서 세입자 박 씨가 사는 별채가 지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기까지 총 15걸음. 공포의 대상이 된 세입자 박 씨.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. 좀 얘기 나눠도 괜찮을까요, 선생님? 무슨 말씀인데? 예상외로 제작진을 흔쾌히 맞는 박 씨. 그 역시 할 말이 많다는데요. 저기 계신 아주머니 분이랑 한번 이렇게 싸우신 적 있으세요? 하도 기분 나빠서 안 싸웠습니까? 너희 집도 아닌데 왜 여기 있노? 시간을 못 살겠다. 가거라. 그 하기로 뭐 생각하길로. 집을 비워달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했답니다. 그러고는 의아한 말을 꺼내는 박 씨. 여자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니죠. 내가 훨씬 내가 주인이지. 여기가 다 선생님 명의 땅인 거예요? 그렇죠.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박 씨는 하소연을 했습니다. 여기 남들부터는 도둑이 그냥 더 느끼니 뭐 시급하죠.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희한해요. 미숙 씨의 물건이 사라졌던 건 당시 마을에 도둑이 들어서라는 겁니다.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벌금형을 받았지만 물건을 훔친 적은 없다는 박 씨. 게다가 택배차 오고 막 이럴 때 뭔가 그런 적은 없으세요? 뭐 돌을 던진다거나 그랬던 적? 그건 좀 멋있는데. 그럼 선생님 때리신 적 없으세요? 법적으로 맞으면 죽이고 서자 나서 오여서 남자가 또 얼굴을 맞아 죽을 텐데 자신이 없습니다. 미숙 씨의 말은 전부 거짓이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박 씨. 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은 없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저것도 아닌데 왜 저것도 그라 가르쳐버리나. 다 거기서부터 사기인데. 자신이 새들어 사는 별채도 집주인 미숙 씨의 집도 박 씨 자신의 것이라는데요. 그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? 이 집은 15년 전부터 우리가 등기돼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고 저 사람은 2년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래 누가 그걸 믿겠냐고. 현재 이곳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등기부에 분명히 미숙 씨의 남편으로 돼 있는데요. 대체 왜 박 씨는 황당한 주장을 할까요? 여기 지금 이 땅 등본을 봤는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 땅은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. 와가지고 뭐냐 그냥 그러니까구만 일단 말이야. 등기 얘기를 꺼내자 화를 내는 박 씨. 우린 취재 도중 마을 주민들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. 요 그래 본토백이고 사는 것도 괜찮았고 잘 사셨어요? 몸 밑에서 뭐 고생 안 하고 잘 컸단 말이야. 부자지. 부자 저 앞에 것도 있고 이거 저 논하고 이래가지고 올른 거 21마지. 지금 그거 다 가시면 30억이지. 30억이지. 마을 토박이라는 박 씨네 가족은 알아주는 땅 부자였답니다. 박 씨 역시 본인 이름으로 된 땅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데요. 그 땅은 여기 있겠는데 살시간 열으라고 뭐 현수한테 끼다 보면 돼. 형하고 지갑 다 주고 내놓고 팔았는 것도 아니고 길이나 누나가 뺏어가 갖다 보면 난 그래 봐.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17년 형제들이 박 씨의 재산을 상의도 하지 않고 처분했답니다. 우린 당시 박 씨의 땅을 매매한 주민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자기가 태어나고 계속 자란 곳이 되는데 그때서 얘기하더라고. 거기서 자라고 평생을 했는데 내가 왜 너무 지금 왜 살아야 되냐고. 평생 살아온 터전을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긴 박 씨는 집이 팔렸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수년간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우리 안 나가는 끊기 힘들었지. 1년 가까이는 원래 돈 안 줘도 된다고 일단 그 마련하라고. 우리 편리를 받아줬어요. 아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. 그래가 빈가십 해가지고 할 때네. 내가 그 집을 2018년에 샀거든요.
근데 이 사람이 나가기를 23년에 나갔지. 자신의 옛집에서 무단 거주하던 박 씨가 이웃들의 설득 끝에 이사를 간 곳은 바로 미숙 씨네 별채였던 건데요. 일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 미숙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야 총각이 돌을 던지고 우리 집에서 그랬어. 아 무서워가지고 내가 주방에 문 닫아놓고 밥하고 이랬다 갈게네. 밤새도록 욕하고 어제 누구한테 욕하는 건 그것도 모르겠고. 이젠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공포의 대상이 된 박 씨. 그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? 사실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는 맞아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고 계속 개입은 하고 계시거든요. 자신이 살던 집을 일순간 빼앗긴 충격이 컸을까?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 증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박 씨. 박 씨를 매일 마주쳐야 하는 미숙 씨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 뭐 미어캣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매일도 창문 걷고 혹시 있나 없나 매일 내다봐야 되고 저 아저씨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요. 그런데 취재 닷새째 되던 날 누구지? 아는 사람들인가? 박 씨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. 너희 집에 얼치 살면은 말썽 안 새기고 살아야지 그래. 누가 왜 싫어하냐? 일단 가가라고 싫어한다. 배워가서 깜짝을 해보세요. 한다 떴다 그런데 좀 말하는 거지. 가라고 싫었다. 박 씨를 찾아온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희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팀에서 나왔는데요. 혹시 박 선생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?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자주 왔죠. 어쨌든 외삼촌이니까. 조카하고 네. 하신 거예요? 입원이나 이런 절차를 생각하시거나 그러시기도 하신가요? 애조카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의는 해줘도 강제성은 못 짓잖아. 박 씨의 병원 치료를 설득하러 온 친척이랍니다. 하지만 가족이 아니기에 그의 치료를 돕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요. 우리는 수소문 끝에 박 씨의 친형이 사는 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선생님 댁 맞을까요? 저희 작은 아버지는 맞는데 저희가 아니라고요. 저희하고 연구된 지 10년이 넘었다고요. 저희하고 돌아가셔도 모르는 분이 무슨 가족이에요. 가족마저 등을 돌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인 박 씨를 도울 방법은 더 이상 없을까?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. 행정 입원 절차가 좀 있잖아요. 행정 입원자는 그것도 소견 이분이 정신병력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우선 지금 진단을 많이 했거든.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다 모아놓고 해보겠다는 거예요. 전문가는 그의 치료를 돕는 동시에 집주인 미숙 씨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.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소하고 수사를 하면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. 이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되니 뭐 치료를 병행하게 해달라라는 청구를 해서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일정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.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합니다.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박 씨의 사정을 알게 된 미숙 씨의 마음인데요. 근데 이제 저 아저씨가 지금은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많이 좀 가라앉았어요. 미움도 어떻게 보면 정이래요. 박 씨의 상처가 깊었던 만큼 일상을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. 하지만 미숙 씨는 처음 그를 맞이했던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.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집주인 미숙 씨에게도 세입자 박 씨에게도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물 주시나 봐요. 저 사람은 생일 좀 줘야 돼.